건강한 삶을 위한 바른 자세, 척추 건강과 경혈지압, 생활 속의 경혈지압. 네, 이번 시간은 생활 속의 경혈지압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물리치료과 이상설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음양오행과 우리 몸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에 해당하는 것들의 간단한 지압 같은 것을 알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회라는 혈자리가 있고 회음이라는 우리 몸에 혈자리가 있거든요. 그 백회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 머리의 제일 꼭대기,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회음은 여러분들 그 항문하고 생식기 사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침을 꼽으면 이제 회음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꼬치구이 할 때 이렇게 끼듯이 이렇게 끼면 우리 몸을 그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음이란 혈자리는 에너지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몸에 이제 아궁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기가 태어나거나 어린 아이들은 몸의 온도가 높습니다. 체온이 높아요. 또 그래서 아기들은 뭐 눈밭에 뛰어다녀도 동상 잘 안 걸립니다. 예를 들면 체온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뭐 아기들 데리고 목욕탕 가면 그 찬물에 이렇게 막 들어가서 잘 안 나오잖아요. 입술이 파라고 덜덜덜 떨면서도 막 잘 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기들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이 온도가 좀 체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아플 때 제일 위험한 것이 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우리 몸에서 체온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인데 어른들 재보면 36.5도가 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차가워지면 내 몸이 자꾸 굳게 되죠. 굳게 되면 자꾸 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래서 또 아프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뭐 목욕탕 가시면 얘기 들어봤죠.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또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저하된다. 체온이 떨어지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사이 간절기일 때 많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또 감기도 겨울에 많이 걸리잖아요. 여름보다는. 그죠? 온도가 떨어질 때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몸에서 자꾸 체온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체온을 좀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몸에다 불을 떼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뭐 찜질방 가시잖아요. 그죠? 내 몸에 불 떼주러. 근데 찜질방은 온 몸을 통째로 떼죠. 거의 바베큐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불은 아궁이에만 떼야 되잖아요. 그 아궁이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음이라든가 또 신골은 이제 배꼽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프고 그러면 배꼽에 뜸 뜨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여자분들도 자궁을 항상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막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궁이라든가 배, 아랫배, 특히 아랫배는 따뜻해야 된다.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자궁이 차고 그러면 임신도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여자들은 뭐 앉을 때도 그죠? 방석을 항상 깔고 앉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문화도 안방, 아랫목, 윗목이 없잖아요. 옛날에 그 집들은 아랫목, 윗목이 있어서 두 한쪽 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병이 없다 이러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아랫목에 다리를 묶고 그죠? 머리는 좀 차갑게 이렇게 내놓고 잤는데 지금은 아파트 문화라 그 아랫목, 윗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통도 심하고 그러죠. 머리가 좀 시원해야 되는데 머리도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의 아궁이에 불을 좀 지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 겨울철 되면 반신욕 하는 것, 또 아니면 자욕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자욕. 또 회음열을 눌러주면 좋은데 이거는 조금 누르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자욕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주전자에 물을 데워서 세숫대야 같은 데 이렇게 물 온도를 맞춰서 엉덩이를 이렇게 담그고
거기서 이제 항문 조이기 운동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항문하고 생식기 사이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더 좋고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음혈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기도 하고, 남자분들은 이제 전립선 건강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죠. 회음혈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 보시면 이렇게 근육들이 붙어 있거든요. 이 근육 위에 우리의 장기들이 다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힘이 없어진다니까 자꾸 밑으로 처진단 말이에요. 그럼 장기들도 다 밑으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밑으로 처지는 게 위하수잖아요. 장이 밑으로 처지는 게 장하수고, 그죠? 자궁이 밑으로 처지는 것이 자궁하수고, 또 치질 중에 또 치질도 뭐 밑으로 처지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골반에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느슨해진 것을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탄력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항문 조이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즘 의자에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치질이라든가 또 전립선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욕을 해주시고 항문 조이기 운동 해주시고 그러시면 되게 좋습니다. 또 뭐 이런 기구들도 있죠. 요즘 회음혈을 뜨는 쑥뜸도 있고요. 근적외선 찜질기에서 이후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백회는 어디냐면 귀를 이렇게 세로로 접어보세요. 양쪽 귀를. 그럼 여기 접히는 부분을 이렇게 따라서 머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 코에서 이렇게 가시면 만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 만나는 자리가 바로 백회. 100가지 모든 기운이 모이는 요혈이다. 여기죠. 그래서 우리 또 조교 학생 앞에 가서 좀 실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으셔서 저 앞에 보고 앉으세요. 앉으셔서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백회를 툭툭툭툭 이렇게 두드리시면 돼요. 백회 자리를. 잘 모르시면 이렇게 양손으로 하세요. 양손으로 이렇게. 그럼 좀 더 아픈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여긴 내 몸의 굴뚝이기도 하고 냄비 뚜껑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참 뚜껑 열린다 이런 말 하시죠. 뚜껑이 열려야 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압력밥솥이 막 끓고 있는데 뚜껑이 안 열리면 어떻게 돼서 폭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다가 뚜껑 열리는 일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뇌출혈에도 좋고요. 두통에도 좋고 고혈압 또 치질에도 좋아요. 치질에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날개란 생각해 보시면 밑에만 뚫어서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위에서 쳐야 잘 빠지겠죠. 그거 똑같습니다. 치질 있고 그런 분은 여기 두드리면 되게 아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하는 김에 이제 머리를 전체적으로 해주는데 눈동자를 기준으로 눈 안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1선이라고 하고요. 눈동자 가운데로 넘어가는 것이 2선. 눈동자 가장자리로 넘어가는 것이 3선. 귀 옆으로 넘어가는 것이 4선이에요. 자, 아까처럼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1선 치면서 뒤로 넘어갈게요. 툭툭툭툭 치면서 뒤로 넘깁니다. 완전히 뒤통수까지 가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또 앞으로 오세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것이 눈동자 기준으로 1선이에요. 그 다음에 2선은 눈동자 기준으로 가운데. 눈동자 가운데로 해서 뒤로 넘기세요. 툭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또 앞으로 오시고, 이렇게. 그 다음 3선은 눈 가장자리입니다. 눈 가장자리를 뒤로 이렇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또 앞으로 오시고, 이렇게. 그럼 4선은 귀 옆에, 귀 옆으로 앞에서부터 귀 뒤에까지 이렇게 뒤로 넘어가셔서 귀 뒤에까지 다 오시면 다시 앞으로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각권을 만드세요. 이걸 각권, 이게 주먹을 쥐는 게 아니라 끝에만 딱 쥐세요. 이렇게. 각권을 쥐어서 이 귀 위에 부분, 이렇게. 이 관자근이라는 근육인데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이게 아프면서 되게 시원하실 거예요. 그 다음 귀 뒤쪽으로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귀 앞에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회를 기준으로 해서 머리에 이렇게 우리가 지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뭐 두통 있고 머리가 조금 어지럽고 뭐 그럴 때 혈압했을 때도 좋을 거예요. 좋습니다. 좋은 자리예요. 그다음에 이 전중혈이라는 것은 화병 자리입니다. 내 몸의 화병 자리. 어디냐면 양쪽 여러분들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를 일직선으로 하면요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한번 만져보세요. 젖꼭지에서 젖꼭지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면 뼈가 만져지시죠. 거기 눌러서 이렇게 아프면 화병이 있는 거예요. 뼈인데도 엄청 아픕니다. 화병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푸냐면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세요. 손을 합장하셔서 이 손으로 가슴을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 쳐줘보세요. 이렇게 화병 있을 때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또 우리나라 특히 사람들은 화병이란 말도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죠? 전중혈 또는 단중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명에너지의 3대 중심혈이 있는데 신골은 이제 배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꼽 주위를 이렇게 자꾸 여기도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배꼽하고 명치를 이어서 중간, 거기가 중완이라는 혈자리인데 거기는 이제 우리 몸의 위 자리예요. 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자, 일어서서 이렇게 손으로, 그죠? 뒤로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일어서서, 뭐 앉아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서 손가락 끝으로 꾹 눌러주고, 허리는 살짝 숙이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소화 안 되고 그럴 때 되게 좋은 자리예요. 관원은 여러분들 단전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배꼽 밑에 손가락 4마디, 배꼽 밑에서 손가락 4마디 밑에, 거기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쳐줘도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툭 툭 툭 툭 이렇게 쳐주시기만 해도 이거 보셨죠? 단전 훈련하는 거 보면서 그죠? 이렇게 손바닥으로 좀 쳐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생명에너지의 3대 중심 혈입니다. 중환이라는 것은 기의 생성 공장이고 배꼽, 신골은 신의 교통본부고 그래서 배꼽에 이렇게 뜸을 뜨면 좋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왕뜸을 뜨는 장면입니다. 그 고깃집에 있는 그거겠죠. 이럴 정도로 한 1시간 정도 뜨면 됩니다. 근데 뜸을 뜰 형편이 안 된다. 나는 근데 속이 좀 차다, 냉하다 그러면 부추 같은 거 이렇게 좀 드시면 좋아요. 부추. 앞 시간에도 이건 얘기를 했었죠. 부추. 자, 간원, 단전이라고 그랬죠. 정의 물류 창고. 그래서 뭐 남자들한테는 또 정력에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중국혈이라고 해서 이것은 여성 질환의 핵심 혈인데요. 이 밑에 보면 이렇게 뼈가 앞쪽에 아까 얘기했던 그 두덩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그래서 단전 바로 밑에입니다. 여자분들은 거기에 이제 뜸을 뜨거나 좀 마사지를 해주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압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아주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또 여러분들이 해주면 제일 좋은 자리가 바로 합곡과 태충이라는 자리예요. 이걸 우리가 두 개를 합곡에 이제 손가락에 2개가 있고요. 발가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합쳐서 사관이란 말을 해요. 사관. 그래서 내 몸의 4대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의 4대 문. 그래서 우리가 궁궐을 지을 때도 이렇게 담을 다 쌓고 그죠? 4대 문만 열어놓고 4대 문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합곡이란 말은 가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합곡혈을 눌러주면 좋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 이렇게 그림 보시면 어디냐면 제가 이건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손이 이렇게 있으면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 사이에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약간 쏙 들어가는 자리에 이렇게 만져지실 거예요. 잘 모르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리셔서 이 첫째 마디를 이렇게 대세요. 대서 이렇게 쭉 가시면 딱 만져집니다. 여기가 바로 합곡이라는 혈자리예요. 합곡 이렇게. 근데 눌러주는 방향이 손 바닥 쪽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여기 새끼손가락 있죠? 이 방향으로 누르셔야 된다. 누르는 방향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고 자기가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깍지를 끼시고 엄지손가락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럼 딱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수시로 눌러주면 됩니다. TV 보실 때 또는 차 타고 그죠? 여러분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겨드랑이 붙이셔서 편하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언제든지. 또 반대쪽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바로 합곡입니다. 합곡.
그 양쪽에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태충이라는 혈자리인데 태충은 엄지 좀 하나 벗어 보시겠어요? 엄지 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쭉 타서 올라가면 쭉 가다 보면 딱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뼈가 있어서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이 자리예요. 그 자리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눌러. 여기 태충이라는 자리입니다. 간에 좋은 자리죠. 그러니까 피로 회복에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럼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용천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발바닥을 안으로 제일 구부리면 3분의 1 지점이 제일 쏙 들어가는 자리죠. 이 용천이라는 혈자리예요. 이 신장이죠, 신장. 그죠? 신장하고 간은 우리 몸에 해독을 해주는 장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양손으로 이렇게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좋죠. 이렇게 잡고 이러면 신장 용천이 잡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잡으면 태충이 같이 잡히겠죠. 그래서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책상 다리를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손가락으로 태축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는 용천을 잡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몸을 약간 살짝 숙이면서 앞으로 이렇게 너무 심하게 안 해도 돼요. 가볍게. 그 힘이 좀 더 잘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합곡하고 태축. 이것도 집에서 여러분들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고 이럴 때 또 뭐 의자에 앉아서 사무 보시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합곡 태충 꼭 해줘라. 사관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한의원에 가면 여기 네 군데만 침을 넣습니다. 내 몸의 4대문만 잘 지키면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디톡스의 2대 요혈이기도 해요. 합곡은 이제 대장의 해독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 그 태충은 이제 간의 해독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 대장은 이제 음식 먹고 난 찌꺼기 이런 것을 해독해주고, 간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거나 유입된 화학 물질을 해독하는 화학 해독 공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간 합곡 태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공부하다 여러분들 또 소화 안 되고 그럴 때 합곡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또 뭐 버스 타고 가거나 이럴 때 소화제도 없다. 근데 속이 좀 더부룩하다 이럴 때 합곡을 눌러주시면 아주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곡지라는 것은 내장 기관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곡지. 예. 그 물과 불을 조절하는 스위치인데 어디에 있느냐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주름이 지죠. 주름 끝에 이렇게 여기입니다. 여기 주름 끝에 여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내 몸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여기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곡지란 혈자입니다. 곡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팔짱을 끼면 엄지손가락이 딱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랑 얘기하면서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곡지 자리입니다. 곡지. 그 다음에 족삼리도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 전신강장의 요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120살까지 산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린애들 키가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혈자리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합곡, 태충, 곡지, 족삼리 이것만 아셔도 되게. 이제 양말 좀 신으세요. 자, 족삼리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 이렇게 무릎에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무릎에. 그럼 바깥쪽에서 자기 손가락 4마디예요. 자기 손가락 4마디 밑에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좀 앉아보시겠어요? 이렇게 곡지가 있으면 여기 무릎에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죠? 바깥쪽에서 손가락 4마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주냐? 정확히 모르니까 주먹을 쥐시고 이 주위를 다 퉁퉁퉁 쳐주세요. 이쪽 발도 이렇게 놓고 양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위아래로. 네, 그 주위를 다 해주면 족삼리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자리라 그랬죠. 또 키가 클 수 있는 자리라 그랬죠. 네, 바로 족삼리입니다. 족삼리. 주요 치료는 뭐 여기 소화불량, 위장질환, 급성 만성 위염, 급성 만성 장염,
뭐 심장, 호흡기, 편마비, 쇼크, 허약 체질, 빈혈, 고혈압 엄청나죠? 그래서 장수의 요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족삼리 자리입니다. 위중 혈자리는 요통이 왔을 때, 허리 아플 때, 그죠? 무릎 가운데 자리에, 뒤에 무릎 가운데 자리, 거기 좀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급할 때. 승산혈은 여러분들 이렇게 힘을 딱 주면 뒤에, 종아리 뒤쪽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두 개의 근육이 딱 생기죠? 그 사람 인자 이렇게 되는 고기가 바로 승산인데, 이거는 다리 지날 때 되게 좋습니다. 다리 지날 때. 다리 지날 때 여기 눌러주면 좋은데요. 또 하나는 손에도 또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어제라는 혈자리, 어제. 아까 여기 합곡이었다면 이제 어제는 이렇게 손바닥에서 가는 색깔하고 손등에서 오는 색깔이 만나는 자리를 적백육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가운데입니다. 여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다리에 지날 때 주무시다가 뭐 다리 뻗다 다리 지나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게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혼자 할 때는 손을 깍지 끼시고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잘 모르시면 이렇게 누르다 보면 또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어제. 오늘이 아니고 어제. 내일이 아니고 어제. 원래 뜻은 고기 어자에다 가장자리 제자에 고기의 배의 가장자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어제라는 혈자리입니다. 네. 이걸 숙이면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합곡, 펴고 누르면 어제, 다리에 지날 때, 지 잡는 어제혈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신맥이는 바깥쪽 복숭아뼈 밑에예요. 여러분들 좀 불면증이 있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이럴 때 해주면 좋은 자리입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자리예요. 안쪽 복숭아뼈 바로 밑에가 조해. 이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발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좋아요. 그래서 조격, 아까 자욕도 얘기했지만 자욕을 못하면 조격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마음병을도 다스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혈해는 피의 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 질환의 으뜸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제일 쉽게 잡느냐면 왼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 무릎을 감싸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닿는 자리예요. 보이나요? 자, 왼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무릎을 편안하게 감싸쥐고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닿는 자리. 거기가 혈해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그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든. 자, 독비혈은 아까 무릎 아플 때. 근데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 여기 빨간색하고 파란색 스티커 있죠? 무릎의 양쪽에 제일 쏙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예. 류마티스մ 해서 거기에다 이제 뜸을 뜨셔도 여기가 아니고 약간 위에입니다.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됐어요. 약간 위에. 거기를 이렇게 또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줘도 되겠죠? 양손가락으로. 그죠? 앉아 계시고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독비혈입니다. 독비혈. 자, 중부혈은 어깨에도 좋은 자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에 서울역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바로 이 뼈가 요 뼈가 이제 오구돌기 또는 부리돌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중부란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깨 펼 때도 했던 자리죠. 이렇게 쇄골 끝에서 살짝 밑에 내리면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의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뭐 감기, 폐에 관계된 혈자리거든요. 우리 몸에 361개의 혈자리가 있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중부역입니다. 중부혈. 그래서 우리 몸의 서울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예를 들면 기차가 다 출발하듯이 옛날에는 그래서 거기 해주면 361개의 경혈의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모두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건 폐 자리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검지 손톱으로도 폐암을 이렇게 진단하는 기법도 나오기도 했다 그래요. 이제 논문에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검지 손톱으로 다이아몬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 그림 보시면서. 그래서 검지 손톱을 서로 붙였을 때 틈이 생겨야 됩니다. 틈이.
손톱 사이에 다이아몬드가 생기면 정상인데 이렇게 영국의 암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곰본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면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보실 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역 주변에 이렇게 혈자리들이 많습니다. 이 쇄골이잖아요. 쇄골 위로 밑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사지를 해주면 좋은 거죠. 자, 어깨와 목 아플 때는 제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견정이에요. 견정은 어디냐면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올려 보세요. 그럼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깨 우물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누가 해주면 이렇게 눌러주면 좋겠죠. 그 본인이 하도 어딘지 아니까 그죠? 어깨 이렇게 반대편에 올렸을 때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자리. 견정, 어깨 우물 자리다. 견정을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뭐 중풍 라인은 아까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눈에 대해서 좋은 자리들이 많아요. 요즘은 컴퓨터, 스마트폰, 저기, 또 뭐 있어, TV 이런 것들 때문에, 눈이 많이 혹사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이 바로 눈동자 돌리기입니다. 왼쪽으로 돌려보시고, 오른쪽, 위, 아래, 또 위 대각선, 아래 대각선, 옆, 또 팔자 따라 돌리기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따라서 눈이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하루 20분 천지인 눈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눈동자를 뒤통수 쪽으로 쭉 보내세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를 뒤통수 쪽으로. 그 다음 눈을 감고 눈을 꽉 조이세요. 그 다음 어금니 물면서 눈을 조이세요. 또 항문을 조이면서 눈을 또 조이세요. 꽉 조이세요. 네. 또 살짝 푸시고 이렇게 또 특히 이제 항문을 조이면서 눈을 조이면 꽉 조여지죠. 그래서 눈이 조금 이렇게 시원한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시고 그래서 손바닥에 열이 나면 이 손바닥을 눈에다 가만히 이렇게 댑니다. 이렇게 눈동자에다가 가만히 대시고 또 비벼서 몇 번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자, 요건 같이 한번 또 따라 해볼게요. 여기 눈동자 가운데 정명이죠. 정명. 그 다음 위에가 이제 찬죽이라는 혈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눈썹 가운데가 어요라는 혈자리고요. 그 위에 약간 올라가면 양백이라는 혈자리도. 그 다음 눈동자 가장자리가 이제 사죽공이라는 혈자리. 예. 그 다음에 눈동자 가장자리가 동자류라는 혈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여러분들 관자놀이라는 데 있죠? 태양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아랫뼈에. 승읍이라는 혈자리고, 그 바로 밑에가 이제 사백이라는 혈자리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코 옆에 영양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압을 자꾸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잘 모르시면 이렇게 대충 하셔도 돼요. 그렇게 꼭꼭꼭 자꾸 이렇게 눌러주시면, 눈의 피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거는 뭐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눈의 피로에 좋은 식품도 이제 결명자. 그죠? 여러분들. 근데 몸이 너무 찬 사람들한테 결명자는 조금 안 좋고요. 블루베리류. 그죠? 베리류가 이제 눈에 좋잖아요. 그 다음 당근, 또 시금치 이런 것들이 눈에 좋은 피로 회복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항반 변성 때문에 루테인 같은 거 많이 드시죠.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이런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죠. 눈의 피로에. 토마토, 뭐 아사이베리, 당근, 앞에서 얘기했던 주로 그런 것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구 건조증인 여러분들 돈나물 아시죠? 이런 것들이 좀 좋습니다. 그 다음 뭐 코 질환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질환들이 있는데 이제 코의 구조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코 질환 예방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코로 숨 쉬어야 된다. 입으로 숨 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제일 좋은 자리는 아까 얘기했던 영향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코음망을 옆에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 영향이라는 혈자리거든요. 예.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코 막히거나 비염 이럴 때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코가 막히거나 그럴 때 이렇게 코에 끼는 것들도 나오죠. 요즘은. 이거는 뭐 이제 전문적인 혈자리인데 이것까지는 시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코를 세척해 주면 좋습니다. 코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리식염수 사서 코를 세척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로 하거든요. 생리식염수 사서 이렇게 이거 코 비데 팝니다. 노즈 비데라 해서 이걸 팔아서 생리식염수를 여기 담아서 이렇게 왼쪽 코로 넣어서 오른쪽 코로 나오게끔 하면 처음엔 조금 그거 한데 나중에는 아주 시원해요. 그 가수들이 이런 코를 세척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생리식염수가 좀 비싸요. 뭐 1,300원, 1,500원 정도 하니까 좀 더 저렴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염도를 99%를 맞추면 됩니다. 99%. 그래서 이런 소금을 사시면 돼요. 소금을. 인터넷 보시면 이런 소금을 사면 염화나트륨이 99% 이상 이런 소금을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리식염수 통을 하나 사서 쓰신 다음에 여기 눈금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1000cc, 1000ml를 넣고 이 NaCl 염도가 99% 이상인 소금을 9g을 넣으시면 대충 생리식염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울 있잖아요. 숟가락. 요 9g으로 여기다 넣고 물을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좀 저렴하게 여러분들 코를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은 자리가 또 신문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신문이라는 혈자리가 어디 있냐면 새끼손가락.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새끼손가락 끝에서 이렇게 따라가면 손목 부위에 있죠. 새끼손가락 손목 부위. 그래서 여기 신문이라는 혈자리예요.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시험 볼 때 막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면접 볼 때. 여러분들 취업할 때 면접 보고 그럴 때 떨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신문 자리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마음이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또 시험 볼 때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신문 자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따주기 하거나 아니면 뭐 손뼉 또 박수 치는 거 할 때 조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장애는 아까 합곡이라는 혈자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곡. 아니면 여러분들 그 약국에 가시면 반화사심탕을 달라고 하시면 돼요. 반화사심탕을 달라고 하시면 이게 그래도 좀 동의보감에 나오는 처방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다 틀립니다. 반화사심탕이 있고 이거는 스톱 아닌데 가로 열고 다 반화사심탕으로 돼 있죠. 다 틀려도 이름은 가로 열고는 다 반화사심탕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듣습니다. 좀 참고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탱자도 소화장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탱자 이렇게 노랗게 익은 거 말고 파랗게 이렇게 돼 있을 때를 지실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실. 이런 것들을 잠궈서 요즘 이거 구하기가 쉽진 않은데 아주 소화 불량에는 잘 듣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실. 또 뭐 위염이 있거나 이럴 땐 양배추가 참 좋습니다. 위염이 있고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 매운 음식 먹을 때 중국 음식이나 아니면 우리 낙지볶음 이럴 때 양배추가 항상 들어가죠. 그래서 양배추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근데 위가 또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둥글레 차를 좀 끓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에나 뭐 이럴 때 차 드실 때 둥글레 차. 아니면 감초, 약방의 감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감초차만 잘 끓여 드셔도 소화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소부라는 자리 알아두면 좋아요. 심장질환. 네. 이건 뭐 우황청심환 두알 효과가 있다고 하는 자리거든요. 손가락을 이렇게 주먹을 쥐어 보세요. 가볍게 쥐으시면 넷째 손가락하고 다섯째 손가락 사이 거기입니다. 소부.
네. 그 협심증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이럴 때도 여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게 좋은 자리예요. 우황청심환에 효과가 있는 자리입니다. 소부라는 혈자리. 또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생리통이 있을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 안쪽에 그죠? 빨간 데 있죠? 빨간 데 그 두 군데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손가락의 바깥쪽으로 한소라는 혈자리. 그 세 등분 했을 때 가운데 자리 빨간 데 있죠? 거기 눌러주시면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 청골치기, 청골호흡은 다른 시간에 또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기 및 두통. 자, 풍지라는 바람의 연못 이런 뜻이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손을 깍지끼에 써서 뒤통수에 대보세요. 좀 돌아서 보시겠어요? 서서? 네. 손가락을 깍지 끼고 뒤통수에 대시면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실 거예요. 그죠? 여기 닿는 자리가 바로 풍지입니다. 풍지, 바람의 연못. 네, 그 여기를 자꾸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침에 샴푸 하실 때 여기도 한번 이렇게 샴푸 묻힌 다음에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그죠? 평생 한 번도 안 쳐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죠? 매일 아침마다 두세 번씩만 이렇게 쳐주는 사람하고 10년, 20년 지나면 틀려지겠죠? 그래서 풍지라는 혈자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불면증 있을 때 아까 신문이라는 혈자리를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초조하고 불안하고 겁이 날 때 신문이라는 혈자리 눌러주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쥐 잡는 어제혈, 또 승산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감기 예방에 풍지, 그죠? 자, 요통엔 위중이라는 혈자리, 그죠? 앞에서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력 증진의 용천. 예전에 장가갈 때 발바닥 두드리는 자리라 그랬죠. 이거는 아까 태충하고 같이 눌러주면 좋다 그랬습니다.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또 족삼리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뜸을 뜨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그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 지압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뜸 뜨는 자리에 이렇게 배. 요즘은 뭐 돌뜸 이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귀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번에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